선생님들 실례했습니다. 준비가 잘못돼서 미안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적 장애가 없는 보통의 어린이들이 예외 없이 모두가 다 제대로 학습할 수 있도록 수업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에 대해서 선생님들께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지금부터서 저로서는 그렇게 말하자면 생각하는 수업을 같이 선생님들과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군, 그러니까 비군이라고 하는 것은 한 시간 수업이 끝난 뒤에 수업을 불완전하게 하거나 학습에 실패한 어린이들, 이런 어린이들을 우리가 비군이라고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요 비군을 만들지 않는 또는 비군을 살리는 법칙을 우리가 알아듣기 쉬운 말로 말하면은 바쁘면 돌아가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바쁘면 돌아가라, 바로 이 격언대로 수업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한다는 말이냐, 이거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또 지금 이 그림을 보면은, 여기를 보십시다. 여기를 보면은 이제 한 시간 보통 수업이 지금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하면은 여기서부터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선수 학습이 제대로 잘 되어 있는 어린이들, 이런 어린이들은 얘들입니다. 얘들아, 같이 가자, 어서 올라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올라올 수 없습니다. 말하자면 지난 시간 전수 학습이 불완전하게 되었거나 실패했기 때문에 이 시간 학습을 제대로 하려면 여기 올라서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얘들은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수업은 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이들은 가만히 앉아서 구경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모든 어린이들이 다 여기서부터 학습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제가 그동안에 저와 함께하는 선생님들과 함께 그동안 연구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모든 어린이들을 여기다 세워놓고 동시에 출발하도록 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자, 모든 어린이들이 여기 다, 그러니까 요 그림으로 말하면 지금 여기 섰죠. 여기 다 여기 섰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올라가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또 지난번에 제가 교탁법을 말씀드렸었죠. 교탁법도 말하자면은 모든 어린이들이 다 제대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에 하나 있었습니다. 선생님들의 거기에 대한 비판의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듣지 못해서 지금 궁금합니다만은, 이제 교탁법 말씀드렸고, 오늘은 또 하나 지적 장애가 없는 보통의 어린이들을 제대로 가르치는, 제대로 수업하는 이런 수업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그 이름이 무엇이냐면은 간단교재 사전학습법, 이렇게 제가 또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것은 약해서 사전학습법, 그렇게 약해봤습니다.
더 좋은 이름이 있으면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하여튼 전원이 제대로 학습하는 수업의 기술의 하나로서 간단교재 사전학습. 그러니까 간단한 교재로 본시에 이 시가 지금 학습해야 할 교재는 상당히 어렵고 복잡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아주 간단한 단순한 그런 교재를 가지고 사전에 교과 내용의 학습을 끝마쳐 버리자 그런 말입니다. 교과 내용이란 말이 일반화되어 있지 않는 말이기 때문에 저기서 조금 설명하겠습니다. 교과 내용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다른 말로 말하면 본시 학습 목표입니다. 본시에 반드시 학습해야 할 내용, 목표 이것을 교과 내용이라고 그러는데 교과 내용이란 말이 조금 장애가 된다면은 그냥 본시 학습 목표 그런 말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본시에 반드시 어린이들이 학습해야 할, 도달해야 할 목표가 있습니다. 이 목표를 전원이 달성하도록 수업하자 그것입니다. 그 방법의 하나로서 단순 교재 사전학습법. 이름에서 보신 것과 마찬가지로 매우 간단하고 단순한 그러한 교재를 가지고 본시 학습 목표를 다 학습하도록 해버린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놓고 이제 본시 교재는 상당히 그 내용이 수준이 높으니까 아주 간단한 그런 교재를 가지고 사전에 학습한다 이런 말입니다. 자, 대강 그렇게 해놓고 자, 이 시간에 어린이들이 마땅히 학습해야 할 목표는 무엇이냐면 설명문의 구조입니다. 설명문이라는 것은 딱 짜임이 있습니다. 이 짜임을 어린이들이 교사가 가르쳐 주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들이 찾아 배운다. 그 설명문의 구조를 어린이들로 하여금 찾도록. 그래서 나중에 가서는 그 설명문의 구조를 모든 어린이들이 다 완전하게 학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자 이것입니다. 자,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여기서 조금요, 선생님들이 미리 알으셔야 할 것이 설명문의 구조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말하자면 본시에 가르치고자 하는 설명문의 구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선생님 좀 아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조금 설명하겠습니다. 오수 색깔이라고 하는 글이 있습니다. 자, 이 글을 가지고 설명문의 짜임, 설명문의 구조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사전에 설명문의 구조에 대해서 선생님들께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그 설명문의 구조를 어떻게 수업을 하면은 모든 어린이들이 다 그 구조를 스스로 찾아낼 수가 있을 것인가. 지금 그러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지금부터 어린이들로 하여금 찾게 그들로 하여금 스스로 찾아내도록 하기 위한 설명문의 구조가 무엇인가를 사전에 좀 선생님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왕에 다 알고 계시지만은 자, 설명문이라는 것은 처음, 가운데, 끝 우리가 어린이들한테 가르칠 때는 설명문은 세 부분으로 이것을 3부 구조라고 합니다. 3부 구조로 되어 있다. 처음, 가운데, 끝 이렇게 3부 구조로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어린이들한테 이 시간에 어린이들이 찾아내도록 마침내 그렇게 해서 어린이들이 알도록 교사가 가르쳐 주어서 안 것이 아니라 교사의 지도 그리고 이웃과 더불어서 학습하는 과정을 통해서 마침내 어린이들 모두가 아하, 설명문이라는 것은 이런 구조로 되어 있구나 하는 것을 파악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어린이들이 마침내 파악하게 될 학습 말하자면 목표가 이것입니다.
처음, 가운데, 끝 이렇게 3부 구조로 되어 있다. 우리는 보통 이런 말 쓰지 않아요? 전문, 본문, 후문 그렇게도 말하죠. 근데 어린이들에게는 처음, 가운데, 끝 이렇게 쉬운 말로 가르쳐 놓고 나중에 다 이것을 3부 구조랑 구조에 대해서 다 안 다음에 자, 처음, 가운데, 끝이라고도 말하고 전문, 본문, 후문이라고도 말한다. 이렇게 나중에 가서 가르쳐 주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이 시간에 이거 이러한 구조로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어린이들이 알고 그 다음에 가운데는 또 보면은 내용이 달라요. 여기 내용, 여기 내용, 여기 내용이 달라. 그래서 세 부분으로 또 나눠져. 또 어떤 글은 두 부분으로 나눠지고 또 어떤 글은 네 부분으로 또 나눠져요. 가운데가. 그래서 결국 이것은 어떻게 되느냐면 이런 식으로 가운데. 그래서 이것을 가운데 1, 이것을 가운데 2, 가운데 3 이렇게 지금 어린이들이 학습하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설명문이라는 것은 3부 구조, 다시 말하면 처음, 가운데, 끝 3부 구조로 되어 있는데 가운데는 이렇게 어떤 설명문은 두 부분, 어떤 부분은 세 부분, 어떤 설명문은 네 부분으로 또는 다섯 부분으로 또 이 가운데 1, 2, 3 어떤 것은 1, 2 어떤 것은 1, 2, 3, 4 이런 식으로 있다고 하는 것을 어린이들은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설명문의 짜임 3부 구조로 되어 있다. 그 다음에 거기에는 각각 이름이 이렇게 있다고 하는 것을 배운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가운데, 처음, 가운데, 끝. 그러니까 전문, 본문, 후문 이것은 공부를 다 마친 다음에 이것을 전문이라고도 하고 처음을 전문, 가운데를 본문, 끝을 후문 이렇게도 말한다. 이렇게 가르친 다음에요. 그 다음에는 뭘 또 가르쳐야 되냐면 그러면 처음, 가운데, 끝 3부 구조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요 처음, 가운데, 끝 각 부에서는 무슨 일을 하느냐? 그 역할. 설명문에서 역할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 역할을 어린이들이 찾아낼 것입니다. 그 역할이 어떻게 되어 있냐? 이러고 생겼어요. 역할이 이런 식으로 소개. 그 다음에 이 말하자면은 요 가운데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결론을 뒷받침하는 사례. 여기 결론. 그러니까 처음 부분의 역할은 소개한다. 이 글은 무엇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하고 소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런 역할을 한다 그런 말이에요. 요거는 그 다음에 요거는 무엇입니까? 결국 그래서 이 글을 지은이가 말하고자 하는 결론은 무엇이냐 하는 것. 결론. 이 가운데는 무엇이냐? 가운데는 이 결론을 뒷받침하는 여러 가지 증거를 제시한. 그 증거를 하나 또는 그 증거를 둘 또는 그 증거를 세 개, 그 증거를 네 개 이렇게 해서 가운데가 가운데 1, 가운데 2, 가운데 3, 가운데 4가 그래서 생기는 거다. 그러니까 결론을 뒷받침하는 사례가 여기 말하자면 가운데다 그런 말. 그가 본문이다 그런 뜻입니다. 지금 이것을 이 교재를 가지고 이 시간에 지도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수업의 목표입니다. 자, 그러면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수업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또 이 우리 교과서에 우리 5학년 어린이들 교과서에 이 설명문을 지도하게 되어 있는데 그 설명문의 예문으로서 다보탑과 석가탑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것이 교과서이라면은 이렇게 아주 1페이지짜리로 짤막한 글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아까 선생님들에게 보여드리는 3부 구조로 되어 있는 설명문의 짜임을 공부하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교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자 그런데 또 바로 이 다보탑과 석가탑이라는 이 글을 가지고 설명문의 짜임을 어린이로 하여금 알아내도록 한다고 하는 것은 무리한 얘기입니다. 근데 그것이 대뜸 할 수 있는 어린이들도 있겠지만은 그러하지 못한 어린이들이 훨씬 더 많이 됩니다. 그래서 어찌하겠습니까? 또 사실은 또 수업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런 거 이른바 비군들. 이 비군들은 바로 이 교재를 가지고 설명문의 짜임, 설명문의 구조를 학습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저항이 많다는 말이죠. 너무 어렵다고 말이에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가? 아까 말한 대로 바쁘면 돌아가라 하는 법칙에 의해서 자 수업이 이루어집니다. 또 어떻게 하느냐? 아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쉽고 간단한 교재를 가지고 먼저 도입을 한다 그런 말이죠. 쉽고 간단한 교재를 가지고 그래서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러한 수업의 방법을 뭐라고 말하냐 간단교재 사전학습법 또는 사전학습법 그렇게 이름을 지었다. 이것이 자 그럼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선생님들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는데 또 이 글을 말하자면 이 학습을 하기 위해서는요 어린이들이 뭘 알아야 되느냐 하면은 이 용어 중요한 용어를 알아야 됩니다. 어린이들이 용어를 모르면은 한 시간 내내 그 용어를 사용해서 수업을 하게 되면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용어 지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지적 장애가 없는 보통의 어린이들이 제대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중에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그 시간에 사용되는 용어를 제대로 어린이들이 알도록 사전에나 또는 그때 지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봤던 거 브루나라고 하는 사람이 쓴 글을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결국 말입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어린이들이 말하자면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그러니까 지적 장애가 없는 어린이라면은 누구라도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그러니까 더 어려운 말을 써도 알아먹은 애기들이 있겠지만은 그런 애기들 중심으로가 아니라 지금 내 앞에 있는 어린이들 중에서 어떤 어린이도 알 수 있는 그런 쉬운 말로 수업을 해봐라. 그러면은 모든 어린이들이 제대로 학습할 것이다. 하고 브루나가 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런 말을 한 사람은 브루나뿐만 아닙니다. 많은 학자들이 그런 말을 했어요. 책을 읽어보니까 그 어린이들이 그 시간에 구사하는 그 시간에 사용되는 어휘를 제대로 안다면은 전원이 다 제대로 학습할 수 있다 하는 말을 수없이 많은 교사학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에 대해서는 우리도 수긍이 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요 말하자면
AB 양군으로 분열되지 아니한 수업을 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의 하나가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어휘. 사용하는 어휘를 전원이 다 알 수 있도록 말하자면 장치를 하고 수업을 해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뭔 말이냐 그러면은 그 배열과 그 다음에 문단이라는 말과 배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이따 또 보시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 아까 보신 것과 마찬가지로 다보탑과 석가탑이라고 하는 이 교과서에 나와 있는, 교과서에서는 바로 그것을 바로 지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과서에서는 바로 그것을 갖고 설명문의 구조를 지도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선 교과서 글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구조가 문제가 아니고 글 자체를 모르는데 어떻게 구조가 어떻게 생기는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는 이렇게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아까 말씀드렸죠. 아주 간단하고 쉬운 교재. 간단하고 쉬운 교재. 자, 선생님들 보십시다. 이 교재를 어린이들한테 줍니다. 이것을 어린이들한테 각자에게 나눠줍니다. 그럼 어린이들 읽을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읽어볼까요? 마스크. 그러므로 마스크를 잊지 않도록 합니다. 마스크는 왜 할까요? 코로나의 전염을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아주 시에 맞는 내용으로 간단한 글을 제가 지었습니다. 쉽고 간단한 글, 이걸 가지고 설명문의 구조를 공부하면 안 되겠습니까? 반드시 교과서, 그 어려운 교과서, 그리고 말도 어렵고 글도 길고 한번 읽으려면은 이것이 잘 읽은 어린이들은 몰라도 그렇지 않은 어린이들은 상당히 힘이 든단 말이죠. 그런 문장을 가지고 지도하면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아주 짤막하고 쉬운 그 어린이들은 자, 지금부터서 이것을 잘 읽어봅시다. 그래 놓고 근데 어린이들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마스크를 잊지 않도록 합니다. 마스크는 왜 할까요? 코로나의 전염을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내놓으면 어쩌겠습니까? 어린이들이 어떤 반응이 있겠습니까? 선생님들 어떤 반응이, 어린이들이 이것을 읽어보고 어떤 반응을 하겠어요? 그 중에 어떤 어린이는 선생님 뭐 좀 이상하네요. 그런 반응 나올 줄 압니다. 이것은 제가 실험 수업을 통해서 어린이들이 그런 반응을 그냥 아주 쉽게 자연스럽게 여기저기서 선생님 이상해요 그래요. 무엇이 이상한 거? 보면은 어째 뭔가 글이 순서가 좀 이상해요. 아이들이 그럽니다. 그러면은 그때까지 그것을 그런 줄 몰랐던 애기들이 있습니다. 그때까지 이 글을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글 순서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고 하는 사실을 미처 눈치를 못 챈 애기들, 모르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옆에 친구들이 선생님 이상하네요. 무엇이 이상해? 글 순서가 이상해요. 그렇게 말하면요, 그 어린이들도 이때까지 그것을 몰랐던 어린이들이 참말로 그런가? 하고 읽어본단 말이에요. 물론 선생님도 정말 그런가요?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읽어본단 말이에요. 읽어보고 그때까지 몰랐던 애기들도 아, 진짜 그러네? 이상하네? 하고 깨닫게 된다. 이 말이에요. 누구의 덕택으로 가령 그 어린이가 철수라고 합시다. 철수라는 어린이는 이 글 순서가 이상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몰랐어요. 모르고 덮어놓고 읽었어요. 그런데 다른 친구들이 선생님 순서가 이상해요 하는 말을 듣고 그런 관점으로 읽어보니까 대차 이상하다고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철수는
친구들의 말을 듣고 처음으로 하하 순서가 이상하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기서부터서 전원이 참가하는 수업이 시작된 것입니다. 전원 어린이들이 내가 교사가 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하자면은 이른바 우수한 어린이들이 얼른 보고 순서가 선생님이 이상해요 하는 것을 보고 아까 철수는 다른 처음으로 읽어봤어. 그런 관점으로 읽어보니까 막 진짜 이상하네 하고 발견했다. 그래서 모든 어린이들이 이 글의 순서가 이상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때에 어린이들이 글의 순서 그렇게 말합니다. 이때 글의 순서라고도 말하는데 이것을 배열이라는 말을 쓰고 말을 하자. 이 시간에는 그래서 배열이라는 말의 뜻을 가르칩니다. 선생님 글의 배열이 이상하네요. 그렇게 애기들이 말할 것 아닙니까? 자, 근데 여기서 하나 더 가르쳐준다. 그래가지고 글의 순서가 이상하다. 글의 배열이 이상하다. 그 하는데 하나 더 공부하자. 그래서 결국은 문단이라는 말, 5학년이니까 기왕에 문단이라는 말을 배웠겠지만은 이 시간에 주요한 어휘이기 때문에 이 시간 학습을 제대로 함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어휘이기 때문에 이 어휘란 문단이라는 말과 이 배열, 순서, 배열, 순서, 그때 배열이라는 말, 이 두 가지 말을 확실히 가르쳐 버렸단 말이에요. 자, 지금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말을 이 새로 배운 말을 써서 한번 말해보자. 그러면 어디 지금부터 각자가 연습한단 말이에요. 배열 순서가 이상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고 문단의 배열 순서가 이상합니다. 그렇게 애기들이 배열이란 말과 문단이라는 말을 배웠으니까 이 말을 가지고 아까 순서가 이상하다는 말을 해보자 하고 연습을 시켜놨기 때문에 순이 말해봐라. 그러면 순이가 문단의 배열 순서가 이상합니다. 그러고 말한다고 해요. 자, 그럼 지금 순이가 말한 말 여러분들 어찌 생각합니까? 그것도 나도 순이가 말한 말, 순이가 발표한 것과 똑같은 순서다. 옳다고 생각합니다. 하는 손 들어봐라. 그러면 어린이들이 손 들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손들지 아니하는 어린이가 있으면 그대는 어찌 생각하는고? 다시 말해보라겠어.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 무엇입니까? 배열 순서, 문단의 배열 순서, 이 말을 야무지게 가르쳐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야 이 시간 학습이 제대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문단의 배열 순서, 이 말을 어린이들이 제대로 알므로써 이 말하자면은 설명문의 구조에 대한 학습을 제대로 할 수 있다 이 말. 여기서 브루너의 말을 다시 한번 음미해 보도록 합시다. 어린이들이 알고 있는 말을 사용해서 수업을 하면은 모든 어린이들이 제대로 학습한다 하고 브루너가 말했어. 그리고 모든 교사학자들이 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선생님들 수긍이 가십니까? 자, 여기서는 다시 말씀드리면 문단의 배열 순서가 이상하다. 문단의 배열 순서가 잘못되어 있다. 이렇게 어린이들이 파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린이들은 문단의 배열 순서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문단의 배열 순서를 옳게 한번 배열해보자. 이 문단의 배열 순서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이 확실해졌으니까 문단의 배열 순서를 옳게 배열해보자. 이렇게 해서 어찌 하겠습니까? 지금부터 가위로 자르자. 문단별로 가위로 자르자. 그러고 가위로 자릅니다. 가위로 잘라가지고 가위로 자른 것이 바로
이런 식으로 가위로 잘라가지고 책상 위에다가 배열을 하자. 배열함. 그리고 어떻게 배열을 하면은 문단을 이 세 개의 문단을 어떻게 배열을 하면은 이상하지 않은 좋은 순서가 되겠는가. 지금부터서 배열 순서를 알아보기. 자, 각자 이렇게 해서 각자가 읽어보고 여러분 순서를 이렇게 바꿔봤다, 또 이렇게 바꿔봤다, 이렇게 바꿔본단 말이에요. 여러 차례 읽어보고 결국은 또 읽어보고 또 조금 이상하네. 이렇게 바꿔놔 볼까? 또 코로나 전염을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마스크는 왜 할까요? 좀 이상하네. 그러면 또 여러분 앞에 놔봤구나. 이렇게. 그리고 또 읽어본단 말이에요. 마스크는 왜 할까요? 물음을 던져놓고 코로나의 전염을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마스크를 잊지 않도록 합니다. 아, 이러면 되겠다 하고 우리들이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짝꿍끼리 서로 배열 순서를 맞춰봅시다. 짝꿍끼리. 이렇게 해서요. 각자가 다 자기 나름의 배열 순서를 갖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런 것을 나눠줍니다. 자, 이제 배열 순서가 각자 이렇게 책상 위에 놨습니다. 그러면은 각자에게 이런 것을 나눠줍니다. 이런 것 나눠주고, 여기에 있는 요 가나다 있죠? 요 기호로 가지고 아까 자기가 배열했던 순서로 놔보자 이 말입니다. 놔보자. 그러면 어쩌겠습니까? 이것을 놔보면은 어린이들이 여기다 다 쓴단 말이에요. 여기다 쓸 때게 이제 요거 어떤 어린이는 이런 순서로 다나가요. 어떤 어린이는 이런 순서로, 어떤 어린이는 이런 순서로 가령 배열을 했다고 합시다. 자, 다 다르지 않습니까? 이제 이때에 제일 처음에 자, 이런 순서로 놨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또 여기다가 다나가. 자, 그러니까 어떤 어린이는 또 아까 이렇게 가령 순이가 발표를 해보라고 하니까 순이는 이런 순서로 했다고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순이와 같은 순서로 배열한 문단의 배열을 순이와 같이 한 사람 하고 물어본다고 말이에요. 선생님이 묻습니다. 자, 그 사람은 전부 다 이것을 가지고 나오세요. 가지고 나와가지고 여기다가 전부 다 같이 이 기록물을 같이 이렇게 붙인다 그런 말. 각자가 다. 그 다음에 또 발표를 시켜놓고 보면은 또 어떤 것도 있겠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또 다른 것도 있겠죠. 가령 야, 그럼 이걸 가령 철수가 이런 순서로 배열을 했다 그러면, 자, 철수 같이 배열한 친구들 가지고 나오세요. 그러면은 어쩌겠습니까? 이렇게 철수까지 딱 붙인단 말이죠. 갖고 나와서 다 붙인다.
그 다음에 또 이거 두 가지 말고 다른 방법으로 또 배열한 친구들 있습니까? 하고 물으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린이들이 갖고 나와서 이제 붙인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또 같이 또 자, 또 이와 같이 배열한 친구들 다 나와서 또 붙였습니다. 또 그 밖에 더 다른 방법으로 배열한 친구들 있습니까? 이제 없어요. 전원이 다 나와 버렸습니다. 자, 여기서 선생님 뭘 알 수 있습니까? 지금까지 여기까지의 학습에 참가하지 않은 어린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전원이 참가했다. 전원이 이 순서대로 놔봤다. 말하자면 자기 나름의 배열 순서로 학습의 주체였단 말이에요. 배열하는 주체. 누가 시켜서 것이라도 내가 스스로 했어. 그것도 전원이 다 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항상 전원이 참가하고 전원이 사고하고 전원이 의미 있는 행동을 하기 위해서 수업하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말 그대로 됐습니다. 전원이 참가하고 전원이 의미 있는 사고를 했습니다. 또 선생님들 제가 자꾸 이런 말해서 죄송합니다만 지금 우리가 뭐라고 했냐 그러면은 지적 장애가 없는 보통의 어린이들이 전원 참가하는 수업, 그들이 전원 사고하는 수업, 그래서 그들이 그 시간에 학습 목표를 전원 달성하는 수업, 이것을 지금 우리는 그런 수업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 수업 연수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근데 지금 여기까지는 어떻습니까? 여기까지는 전원이 참가하고 전원이 행동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요 완전히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다음에 무엇을 해야 쓰겠습니까? 다음에는 이렇게 세 가지 배열 순서가 나왔으니까 이번에는 어느 것이 옳은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쓰겠죠? 그래야 그것을 생각해 봐야 이 말하자면 문단의 배열 순서, 다른 말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설명문의 구조를 점점 학습하게 되어간다 그런 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쪽을 생각한 어린이 세 가지가 있잖아요. 자, 그런데 지금부터서 이 세 가지가 나왔으니까 자기 배열 방법은 자기가 알고 있으니까 다른 방법, 가령 이 배열 방법으로 한 친구들은 이 두 다른 친구들이 한 배열 순서를 읽어보자 이것이죠. 그래서 이 중에는 틀림없이 보다 더 타당하게 배열해 놓은 곳이 있을 것이니까 자기 것을 중심으로 비교하면서 보다 더 타당한 순서로 배열되어 있는 것이 어떤 것인가 찾아보자. 그리고 각자가 또 본다. 각자가 또 읽어봐. 가령 나는 여기라고 생각했으면 여기도 읽어봐. 여기도 읽어본단 말이야. 읽어보고 다 읽어본다. 다 읽어. 그래서 비교한다. 이것을 비교 사고라 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비교 사고가 이루어져야 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야 사고 활동이 일어나고 비교해야 어느 배열이 옳은가를 알 수 있지 않겠어요? 다시 말하면 선생님은 가르쳐 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옳다. 그러나 어린이로 하여금 되도록이면 어린이 각자로 하여금 찾아내도록 하자고 말이죠.
그 과정 속에서 이모로 저모로 생각하는 그런 사고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자 그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이제 검토를 합니다. 예. 야, 생각을 바꾼 사람 하고 물어봅니다. 물어보면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나는 여기를 생각했단 말이에요. 여기라고 생각했는데 가만히 다 읽어보니까 이쪽 순인애들이 한 게 이 배열 순서가 더 타당한 것 같이 보인단 말이에요. 자, 또 이쪽을 생각해도 이게 전부가 다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지금부터서 새로 결정된 순서를 선생님이 물을 것이니까 손 드세요. 그럼 야, 각자 이쪽 하나도 없어요. 예를 들면 자, 그러면 이쪽 교사는 지금 이것이 옳게 배열된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쪽을 보면 이것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이것 전원이 손들어 버립니다. 어째서 그럴까요? 이것은 매우 쉽고 간단한 글 내용도 그러고 배열도 그렇습니다. 그런데다가 또 뭐 됐습니까? 아까 짝꿍하고 또 이렇게 대화가 있었거든요. 짝꿍하고요. 그래서 그때 상당한 정도로 말하자면 어린이들은 짝꿍에 의해서 가르침을 받고 영향을 받아서 생각을 바꾸는 애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짝꿍과의 대화 속에서 자기 생각이 보다 더 타당하게 변화가 되었다 이 말이죠. 근데 여기서 또 짝꿍 말고 이번에는 우리 반 전체를 내놓고 다 읽어보니 짝꿍 생각은 아직도 더 여유가 있죠. 그래서 이제 좀 더 넓게 이렇게 보니까 좀 더 잘 보인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이 이렇게 배열한 것이 옳다 하고 생각한다고. 그런데 그때 어린이들이 무엇입니까? 요 배열 순서가 어느 것이 타당한가 하는 것을 찾는 과정 속에서 어린이들은 뭔 생각을 하면서 찾을까요? 뭔가 자기 나름대로 관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것은 어찌고 되어갖고 있는가? 이것 긁고 되어갖고 있는가? 이것 긁고 되어갖고 있는가? 확실한 것은 없다고 하더라도 어린이들은 어느 것이 보다 더 타당한 배열인가 하는 것을 찾는 과정 속에서 그러니까 이것을 세 개의 배열을 놓고 찾을 때에 목표가 확실해야 돼요. 지금 나는 무엇을 찾기 위해서 보느냐 그러면은 배열 순서가 보다 더 타당한 순서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찾기 위해서 내가 지금부터 읽은다 하는 목표를 분명히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읽어보니까 배열 순서가 이게 이거보다 낫고 이거보다 낫다. 근데 이것은 아직은 막연해요. 어째서 배열 순서가 이것이 좋으냐 하는 것은 아직은 안 생각했지만은 어쨌든 읽어보니까 어쩐지 이것이 더 좋은 것 같다. 그죠? 그런 수준도 있고 어떤 애기는 확실하게 설명할 수 있는 어린이도 있을 것입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해서 어린이들은 모두가 다 이, 나, 다, 가가 보다 더 좋은 배열로 보인다 하는데 합의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지금부터 그러면 어찌해서 이 배열이 마음에 드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거 읽어보자 하고 교사가 행동의 목표를 명확하게 준단 말이에요. 지금부터 읽을 때는 어찌해서 이 배열이 보다 더 타당한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읽어보자. 아까까지는 그런 뚜렷한 목표가 없었어요. 목표 없이 그냥 읽어보니까 어쩐지 이것이 좋단 말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어째서 이것이
보다 더 좋은 배열로 생각이 되는가를 생각하면서 읽어보자. 이렇게 행동 목표를 명확하게 준단 말이죠. 그럼 그 목표에 의해서 이것을 읽으면서 생각한다. 네, 생각해 본단 말이죠. 어린이들은 생각해서 결국은 여러 가지 생각하겠죠. 자, 생각했습니까? 그러면 짝꿍끼리 이야기. 언제나 짝꿍끼리. 제일 처음에는 각자 자기 나름의 생각. 그 다음에는 그것이 끝났으면 짝꿍끼리. 이것을 절대 잊으면 안 된다. 언제나 그런 순서로. 짝꿍끼리 얘기한단 말이에요. 짝꿍끼리 얘기. 그래서 이 학습은요, 혼자서는 안 되죠. 네, 짝꿍과 더불어 한단 말이에요. 짝꿍과 더불어 두 사람 갖고는 안 되죠. 그래서 전체, 우리 반 전체하고 선생님하고 함께 해야 된단 말이에요. 네, 이웃과 더불어 하는 학습.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학습의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우리는 이것을 소홀히 했거나 몰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AB 양군으로 나누어질 수밖에 없는 수업이 됐던 것입니다. 선생님이 혼자서 가르치려고 애썼단 말이에요. 혼자서. 근데 이웃, 짝꿍, 그 다음에 전체요. 전체를 놓고 보잖아요. 제일 처음에는 짝꿍끼리 하다가 이렇게 한번 정말 전체를 놓고 전체를 본다고. 내 머릿속에 있는 생각과 다른 친구들의 생각과 비교한다. 전체를 놓고. 요런 거. 그래서 이웃 교사라 그럽니다. 나는 학급 교사고 짝꿍을 비롯해서 우리 반 친구들은 이웃 교사예요. 이웃 교사한테 배우지 않으면은 제대로 사고할 수도, 학습을 제대로 할 수도 없다. 지금까지 우리 수업은 70년 동안 이 이웃 교사라고 하는 참으로 훌륭한 교사를 그 존재 자체를 잘 몰랐다 이 말이에요. 그냥 같이 공부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 자, 지적 교류가 이루어지는 이웃이다 이 말이야. 예, 물리적인 이웃이 아니야.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이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그 다음에 이런 자료를 내가 만들었어요. 이 자료가 있는 것하고 이 자료 없이 저거 앉아서 아까 같이 하는 것하고 같겠습니까? 아니죠. 이 자료가 있으니까 보고 생각하고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이것이 없으면은 아까 같이 학급 교사가 있고 이웃 교사가 있더라도 이것이 없으면 죽었어요. 제대로 학습이 되겠습니까? 이것이 무엇입니까? 자료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것이 또한 한몫을 하고 있다 이 말이요. 그래서 이것은 매체 교사라고 한다. 매체, 자료 교사라고 해도 좋죠. 보통 매체라고 그러잖아요. 매체 교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나는 세 사람의 교사가 협력해서 수업하고 있습니다. 우선 학급 교사인 나, 그 다음에 무엇이요? 이웃, 우리 반 어린이들, 이웃, 그 다음에 매체. 이렇게 해서 세 사람의 교사가 협력해서 수업을 했을 때에 지적 장애가 없는 보통의 어린이들이 다 제대로 학습할 수 있다. 선생님들 수긍이 가십니까? 지금 나는 뭔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지적 장애가 없는 보통의 어린이라면은 예외 없이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제대로 학습할 수 있는 수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바로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 있어서 세 사람의 교사가 협조해서 수업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쨌든 그래서 이 생각이 다른 생각보다도 더 타당하다고 지금까지 생각하도록 했죠. 어린이들이 생각해서 지금 짝꿍끼리 또 얘기가 이루어졌습니다. 짝꿍끼리 얘기했으면 어땠을까요? 그러면 발표시켰겠죠. 자, 그래서 선생님이 의도를 가지고 이번에는 순이한테 시켰겠다.
그래서 이번에는 비교적 제대로 한 친구가 발표하도록 해서다. 또는 이번에는 말하자면 덜 옳은 생각, 옳은 생각이 아니라 덜 옳은 생각, 부족한 생각을 발표하는 친구를 시켜 쓰겠다. 그런 의도를 딱 가지고 시킨다고 말이에요. 그것도 왜 그런 의도가 필요합니까? 전체로 하여금 사고하도록 하기 위해서. 자, 그래서 이번에는 순위를 딱 시켰습니다. 순위. 순위가 어쩌겠습니까? 순위를 지명해서 순위를 하여금 발표를 시킵니다. 모든 어린이들은 지금 순위의 발표를 잘 듣고 있습니다. 순위의 잘 발표를 듣고 결국은 순위는 발표를 합니다. 가령 이렇게 발표한 이쪽 이때 이름을 붙여주면서 썼습니다. 이쪽을 가라 그러고 가나 다로 한다고 그러면은 지금 뭐지? 자, 이 생각과 이 생각보다도 훨씬 이 마스크를 왜 쓰는가에 대한 설명을 듣는 사람이 좀 더 알아먹기 쉽습니다. 자, 그런 말이 지금 어린이들이 그런 발표를 해주기를 선생님은 지금 기대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것을 발표시킵니다. 자, 순위의 발표에 대해서 나는 같은 생각 또는 거의 비슷한 생각을 했다 하는 친구들 손 들어봐. 전부 나와서 자기 생각을 표시해. 전부 다 이거 갖고 나옵니다. 자기 이름표 갖고 나옵니다. 자기 이름표 갖고 나와서 순위 생각부터 다 붙입니다. 나도 순위 생각하고 똑같아. 나도 똑같아. 그래갖고 전부 와서 다 붙여버려. 그런데 결국 전원이 다 붙여버릴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일부만 붙이고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경우에 가령 예를 들어서 여기에 몇 사람이 나왔다 그럽시다. 여기도 이렇게 이런 비율 나왔다 그럽시다. 그럼 어쩌겠습니까? 자연히 서로 대립되는 생각이 맞서 있기 때문에 자연히 토론이 벌어지겠죠. 이렇게 해서 토론의 장면을 맺는 것입니다. 토론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어린이로 하여금 사고하게 함에 있어서 가장 좋은 방법의 하나다 그 말입니다. 수업의 최종 목표는 무엇입니까? 사고를 기르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린이들이 사고를 많이 해야 돼. 사고력은 어린이들 각자가 사고했을 때 길러지는 능력이란 말이야. 누구도 대신해서 길러줄 수 없어. 각자가 사고해야 돼. 각자가 사고한 것을 이제 이런 식으로 발표를 하게 돼. 전원이 발표해야 돼. 전원이. 언제나 전원이 발표하는데 전원이 다 일어서서 발표한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자, 순이와 같은 생각한 친구들 나와서 붙여라. 그러면 전부 와서 이거 붙이나. 전원이 발표했단 말이야. 자, 이번에는 철수가 생각하고 같은 사람 전원이 붙였다 이 말이야. 이렇게 해서 전원이 참가했다. 자연히 토론이 생긴다고 말이죠. 이때 이렇게 가벼운 문제는 그럴 필요가 없지만은 조금 어린이들이 많이 생각해야 되겠다. 그럼 어찌하겠습니까? 이 애들끼리 전부 여기 모여 앉아서 해라. 수가 10명이나 너무 많다고 하면 5명씩 나눠갖고 해라. 이렇게 하고 이 애들 이 생각 가진 어린이들끼리 모아서 여기서 해라. 요새는 교실 넓은 데가 많잖아요. 애들 수가 적으니까. 그래서 저리 앉아서 여기 앉아서 이렇게 해서 토의한다. 사람 수가 많아 보면은 그 소집단에 어린이 수가 많아 보면은 가만히 듣고 있는 어린이들이 많이 생겨버리니까 되도록이면 3사람이나 4사람씩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이야기를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수가 적으면 경청하지요. 수가 많아 버리면은 나는 10분의 1이라고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안 해도 괜찮다 이런 생각이 들뿐다 이 말이에요. 자연히. 그럼 수가 적으면 어쩌겠어요. 1대1로 하면 안 들을 수 없잖아요. 인원수가 적을수록 경청한다 이 말. 이제 어쨌든 그렇게 해서 한 다음에 다시 이제 이렇게 대항 토론을 시킨다 이 말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마침내
하나의 결론을 얻게 될 수도 있고 끝까지 대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 이 팀과 이 팀과 두 팀이 이렇게 토론을 실컷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째서 하세요? 선생님이 필요하면 자, 생각을 바꾼 사람은 그 바꾼 곳으로 옮겨가기라고 이쪽 어린이가 요리 올 수도 있고 이 어린이가 요리 올 수도 있다 이 말이죠. 이렇게 해서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생각이 조금씩 형상적으로 변형돼 간다 그런 말. 이것을 가르쳐서 형상적인 변형이라 한다고. 네, 수업이라는 것은 무엇이냐고 하면은 각 어린이의 아주 유치한 생각이 점점 형상적으로 변형이 되어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침내 덜 옳은 생각이 보다 더 많이 옳은 생각, 보다 더 많이 옳은 생각, 마침내 옳은 생각. 이렇게 형상적으로 변형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어린이들은 이 생각이 가장 타당한 생각이다 하고 토론을 많이 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는 뭔 공부를 했냐면은 어찌해서 이 배열이 가장 타당하냐 한 것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았었습니까? 여기서 일단 결론을 얻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그 다음으로 갑니다. 이번에는